네, 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을 만나면 마음이 호쾌해집니다. 이유는 주말이에요. 내일 쉴 수 있어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요일이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는구나. 사실은 나는 금요일 저녁 방송까지 있는데 그거 끝나면 반드시 중국집과 연태고량주를 먹어요. 그거 먹고 집에 가면은 이 한 주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느낌에 걷잡을 수 없는 감동에 밀려와. 연태고량주 때문에 팔보채하고. 연태고량주와 팔보채가 이제 그 주말 시그널이다. 김종대 의원님은 연태고량주 드시고 나 연대 나왔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수정방 드시고 조금 마시는 술의 차이는 있네요. 가격이 많이 차이 나죠. 급을 좀 올리셔야겠네. 연태고량주에서 수정방 엄청 비싸죠. 비싸죠. 수정방 비싸요. 자꾸 얘기 듣다 보니 성질 나네. 그러니까 술도 좀 동등하게 마셔야 되는데 누구는 23억 벌고 수정방 먹고 누구는 일주일 박박 껴가지고 그래 저 팔보채 연태고량주로 사실은 그것도 힘든 분들한테는 죄송한 일인데 그러니까 한 3, 4만 원 하잖아요. 좋은 술 아니에요? 그 중으로 시키면은 한 2만 원 정도면 돼요. 2만 원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으로 마시면 돼.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갤럽 여론조사 살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여론조사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9월 4주차 조사에 비해서 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22%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 22, 부정 69. 글쎄 그 낮은 지지율의 고착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어제 무혐의 결정을 했잖아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된 수치죠. 22%.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앞에가 일자로 바뀌지 않을까.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오차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정확하게 반영될 수도 있고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올라갈 요인은 적어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상당히 지루한 교착 상태가 아니냐. 이것이 이제 그 민심이 묘한 구석이 있는 것이 이제 그 엄청나게 정권이 잔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결정적 한 방은 없었고 또 국정감사에서 뭐 터진다 이런 소문이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때리긴 많이 때렸는데 그다지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고된 대로 뭐 작품이 나온 건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망하는 좀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됐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그 보수 진보가 정치적인 현안이나 쟁점을 떠나가지고 존립을 걱정하는 자기 보호 심리도 좀 커진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엇이 이렇게 크게 민심이 출렁인다기보다는 좀 교착돼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다지 큰 변화의 보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 사회적으로는 어떤 그 조금 정치적 허무주의 또는 어떤 변태적인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확산돼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10시 56분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심의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에 돌입한다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제 그 김용남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어제 결정한 검찰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자본시장 전문가 김용남 의원님 주식 전문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택도 없는 결정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되어 있는 서울 고검 국감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혹시 이 방송을 본 야당 의원들이 질의에 좀 참고하라고 조금 시간을 저한테 주세요. 왜 말이 안 되는 결정이냐면 자 만약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우리 장 기자님한테 나한테 돈 맡기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 팔고 사서 그래서 돈 불려드릴게요. 저한테 맡기세요. 하면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맡기죠. 당연히 맡기죠. 예. 왜냐하면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회사에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누구보다도 잘 잘 알아. 알고. 우리 그렇죠. 회사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뭐 어디에 사고가 터져갖고 곧 안 좋은 뉴스가 날지를 알잖아요. 그럼요. 팔고 살면 무조건 돈 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본시장법에서 막아놨죠. 회사 상장회사 임원들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한 번 산 주식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보유해라. 네. 이렇게 하고 가끔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몰래 맞아요. 남의 계좌를 이용해서 팔고 산 게 내부자 거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뭐 얼마 전에 모 회장님은 그거를 실형 예. 복역하고 나온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의 직원들도 BTS 네. 활동 중단 그거 뉴스 맞아요. 나오기 전에 미리 주식 팔고 그랬다가 맞아요. 기소도 하고 했잖아요. 예, 예. 자, 주식 관련한 범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린 내부자 거래. 두 번째가 주가 조작, 이른바 시세 조정 행위.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주가 조작을 하는 걸 전혀 몰랐다. 권오수 회장을 너무 믿고 계좌 4개 하고 돈 한 40억 맡긴 것뿐이다.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주식에 대해서 뭘 알아? 깡통이잖아. 예. 그러니까 주식 갖고 저 주가 조작하는지 몰랐을 거야가 무혐의 이유의 핵심이에요. 예. 좋다 이거예요. 100번을 양보해서 다 맞다 그래. 검찰 니들 얘기 다 맞다. 근데 권오수가 누구야? 도이치모터스 회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래한 주식이 뭐예요? 도이치모터스 주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내부자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할 때는 지금 이번에도 뭐 여러 번 드러났습니다만 뭐 3,300원에 8만 조 때려달라고 해주삼처럼 이렇게 그러면 김건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조 매도 주문이 나오고 그걸 다른 일당이 받아주고 이런 통정 매매 내지는 쭉 주문가를 올리면서 하는 허수 주문의 방법도 있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주식을 매집할 때는 악재성 공시 내지는 뉴스를 내보내서 주가를 떨어뜨려 다음에 주식을 매집하고 네. 주가를 올릴 때는 호재성 공시 내지는 뉴스 뭐 우리가 어디하고 큰 건을 계약을 했다 아니면 우리 회사 매출이 지난 분기에 왕창 늘었다 같은 거를 병행합니다. 반드시 병행해요. 네. 더군다나 이거 같이 회장이 일당으로 끼어 있는 주가 조작에는 이런 호재성, 악재성 공시 뉴스 플러스 허수주문 통정 매매 방법이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오수가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한때 도이치모터스 이사라는 뭐 가짜 같은 명함도 파고 다녔던 김건희라는 사람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자기 돈 40억을 맡긴 건 무조건 내부자 거래는 최소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너무 이게 딱 어떻게 안 떨어지는 돼요. 내용이다. 예? 근데 이 어제 발표한 11페이지에 네.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거는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레드팀 열받아. 검사들은 아우, 뭐 야. 한겨? 지금 김용남 의원님 검사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진정이 안 돼. 너무 그죠? 화 안 내려고 애쓰시는데 심호흡 좀 하고 제가. 심호흡 좀 아니, 하고. 예. 속이 편하신 분인데 오늘따라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주장을 하니까. 네. 지금 이게. 댓글에 특검은 김용남이다. 김용남 특검 추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똑바로 이거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사건은 검찰이 저 여사한테 23억 상납한 사건이다. 사실은 23억 상납 사건이다. 상납. 예. 이게 정상 국가라면 말입니다. 또 정상적 지도자라면은 어제 불기소와 무관하게 김 여사가 이거 자기가 번 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땀 흘려 번 돈이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동안 불기소 됐더라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직접 입장 한번 밝히고 23억 원은 내가 운이 좋아 주순 돈이기 때문에 범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겠다. 원래 이 정도 염치는 민주공화국에 사실은
네. 정상이라고. 네. 근데 이 사건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디 공항에 갔어. 근데 내 가방인 줄 착각하고 다른 가방을 들고 온 거야. 열어보니 23억 있어. 그런데 어머나, 예. 횡재네. 그래가지고 다시 그 가방을 갖고 돌려주러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막 TV 나오는 거 보니까 마약 사범들끼리 공항에서 총질을 했대. 23억 잊어버렸다. 그 돈이 이 돈이구나. 이렇게 됐다고 쳐.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23억 원은 내가 훔친 돈이 아니니까 나는 법적인 잘못은 없어. 그러면은 그걸로 면죄부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그 돈은 돌려주는 게 정상이야. 우리 다 그렇게 살아. 그래요? 그랬는데. 약간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물론 여기서 불기소를 했다 그러면 나 지금 법리에 대해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4년 6개월을 하고 불기소를 냈고 하면 면죄부를 받은 건데 문제는 23억은 이거는 내가 직접 거래한 거고 내 실력으로 내가 번 돈이라고 그러면서 그건 다 먹고 면죄부도 받고 그러면은 이 이야기 뭐냐면은 그 주순 돈은 지 거라는 얘기로 이제 버티겠다 이 얘기요. 나는 이것도 괘씸해. 당연히 이럴 때쯤이면은 그 동안에 이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정말 죄송하게 됐다는 뭔가 염치 있는 말 한마디는 나올 줄 알았어. 그게 없고 두 번째는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는 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바로 그래서 기소를 못한 것 같다. 무슨 얘기냐? 기소하면 100% 유죄야. 그럼요. 100% 그렇죠. 유죄.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검찰이 자기 체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부실하게라도 기본은 해서 기소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판에서 어찌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풀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 건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국민이 범법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소 전에 막아야지. 재판 가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사실 재판행을 입국컷을 해버린 거 아니냐. 재판도 가지 마. 이런 그러니까 걸 검찰이 만들어준 거.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그게 기소를 안 한 이유도 된다는데 역설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나는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제 얘기도 진짜 어이가 없어. 더욱 참담한 것은 어떻게 대통령씩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국가의 사법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려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개탄스러운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국민들의 가장 소박한 행복은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다. 이것처럼 더 큰 행복이 없거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그 누구는 말이야 어떤 주순동 같은 거를 지 실력으로 벌었다 그러면서 23억을 꿀꺽 먹고 무슨 뭐 아들이 뭐 아버지를 대신해서 퇴직금으로 50억 받아먹고 이러는 나라가 이게 온전히 버티겠습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저기 앞으로 이게 이런 어떤 서민의 소박한 꿈을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그럴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처신자라고 재수 좋으면은 수십억 먹는 거 일도 아니라는 얘기를 온천하에다가 다 그냥 교육을 시켜놨는데 참 저는 우리보다도 제가 분노하는 것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한겨레만 일문일답을 요약해서 실었더라고요. 근데 박스 기사로 실었던데 그걸 보면. 수사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고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수사심의위는 왜 안 열었냐. 지난번에 명품백 때는 그래도 김건희 수심이 최재형 수심이 열었는데 이원석 때는 근데 심우정 때는 아예 수심위조차도 안 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검찰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수심위가 열리면 아무래도 밖에서 나온 의견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정말 사건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만약에 수심위를 열면 오히려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팀의 수심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 지휘부도 동의했다.
그리고 사실상 레드 팀을 왜 했냐? 레드 팀이 왜 나오냐? 그랬더니 수심이보다 레드 팀이 더 선수들이다. 그래서 형사법 전문가 20명이 모였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들이 모였다고 봐야 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유 그거 듣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갔고. 야, 예? 그리고 우리 수사팀은 이 수사 기록이 다 까질 수 있다는 각오로 임했다. 그리고 이 레드팀 형사법 전문가 20명의 질문이 매우 날카로웠다. 네. 진짜 의원님, 제가 다 읽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다 듣기가 진짜. 더 힘들어요 제가. 네. 아니 그러면 진짜. 그런 논리라면 수심이 제도는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요. 일반인에게 왜 들어? 예.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와가지고 유치원 선생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떠들어?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검찰에서 수심이 제도는 저런 논리라면 없애는 게 맞고 형사법 전문가가 그렇게 20명이나 참여했다며 이게 최소한 내부자 거래는 된다는 거를 거론을 안 했다고요? 그게 무슨 전문가야? 그러니까요. 쥐뿔도 모르는 놈들이지. 예, 김용남 의원님 화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도 반응이 묘하지 않습니까? 많이 묘합니다. 예. 근데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는지 보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본인은 또 슬쩍 빠졌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김 여사에 대해 가지고 계속 말해온 건 한동훈 대표가 말해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수위가 높아진 것도 하고. 그럼 첫날은 나는 이 정도 반응만 내보내는 건 난 이해가 가. 당장 뭐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나는 이 한동훈 대표 이 정도 표현은 난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실제로 대통령 만찬에까지 가서 또는 어떤 거기서 이제 야당의 특검 요구가 계속 이 문제로 더 특검이 오히려 더 강화될 거는 뻔한 사실이고 이러는데 점점 더 국민들 이제 그 여론은 특검가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할 때 대통령 면전에서 뭐라 그래야 할까가 난 지금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이제는 말을 밖에 나와 궁시렁거리지 말고 직접 안에 들어가서 대통령 면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불기소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번복을 못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해법 23억 그게 어떻게 여사 돈이냐? 네. 그리고 싹 청소하고 완전히 상처 도려내고 이제 간신 얘기 좀 그만 들으라고. 뭐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요 이거.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에요. 지켜보겠다. 네. 예,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뜻은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간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간보겠다. 그 얘기야. 네. 심각하게 나빠지는데 아니, 그럼 이런 그쪽으로 싹 거는 가고. 본인이 결정을 내리고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 그러면 여론조사에 몇 프로 이상 나오면은 말할 겁니까? 그러네. 뭐 기준선이 어딥니까 그게? 이런 건 본인이 결단을 내려서 나는 이제 이 여사 문제에 관한하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쓰겠다. 말을 했으면 그대로 행동을 하겠다고 본인이 결심을 해야지. 근데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독대도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찬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차담이래요. 차담. 차 한 잔 놓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최소 1시간 이상은 그렇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 귀찮고 뭐 안 만날 수는 없으니 잠깐 보는데 밥은 오래 걸리니 차 먹는 거로 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 픽스된 거는 아니라 변동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서로 불편한 자리라 오래 시간을 끌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약간 비겁하죠. 이게 뭐 확실하게 노선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 지켜보고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면 나 그쪽에 쓸 거고 아유 이제 뭐 그러려니 하면 난 슬쩍 그냥 옮겨 타겠다는 그런 태도로 전형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는 국민 여론이 글쎄 얼마나 나빠질지 저는 뭐 지금 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인데 아니 이렇게 정말
막무가내로 하는데 지금 이번 주말에 집회 계획 없죠. 이번 주말에 시민단체가 하는 집회는 있는데 규모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네. 야당이 세게 이겨야 되는데 재보궐 선거도 근데 부산에선 더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국정감사 전에 우리 방송할 때 다 뭐라 그랬습니까? 올해 국감 김건희 국감이라 그랬고 네. 거기에다 센 거 터진다 그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 안 쓰던 언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한다 그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감 초기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 지금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뭡니까 저기 그 국감이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 그쵸. 지금 야당이 보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때린 건 사실인데 처음에 이걸 통해서 뭐 여사 심판본부 만들고 뭐 한다고 할 때 기세는 온데간데가 없고 이후에 그냥 상설 특검하고 11월 특검 일반 특검을 내겠다는 정도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서울지검에서 어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은 뭔가 준비된 특별한 행동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 그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탄핵 카드를 그렇게 남발을 하면 진짜 중요할 때 힘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다. 그렇죠. 나는 손댈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계속 그 논리로 역대 총장들이 이 사건을 피해갔어요. 네. 회피했잖아.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해서 헌재로 보내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결론이 거의 보이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탄핵 제가 보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해. 그냥 페이퍼 몇 장 적어서 접수시키고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야당이?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어느 언론사도 입수 못한 폭발력 있는 자료를 야당 의원이 꺼내놔야 돼요. 발로 뛰면서 네. 직접 만나서 설득해서 받아서 국감장에서 터트려야 된다고요. 지금 민주당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21일 날 강혜경 씨가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 국감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는 것 같고. 강혜경 씨가 국감장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보좌관들이 일부 내려가긴 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강혜경 씨가 출석하는 게 제일 과제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야당 의원들이 강혜경 씨가 주는 파일들, 녹음 파일들을 좀 입수해서 분석해서 언론에 일부 공개하고 뭐 이런 정도인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뭐 본부를 꾸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쨌든 센 특종이 좀 전국을 주도하는 파워 있는 어떤 지금 플레이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 일 안 하는 자유한국당도 지금보다는 열심히 했어요. 야당 때. 네. 그러니까 다들 위기의 10월이라고 했는데 별일 없이 넘어가는 10월이 될 것 같고. 아니 10월은 명태균 씨가 흔들었죠. 10월은 명태균의 달이에요. 명태균이 초반부터 지금 어제 오늘 이틀간 소강 상태인데 이게 또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이거에 따라서 또 2,000개 파일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시라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태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 나가서 네. 오늘 나왔어요? 씨하고, 네. 명태균 씨하고 뭐 치고 받으면서 명태균 씨가 이제 카톡을 네. 오픈한 거 아니에요? 네.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이 네. 그 타이틀 보니까 착한 제가 참겠다 뭐 이런 거. 아 진짜요? 야, 알기로는 착한 제가 참겠다. 그렇게 착하셨나? 예, 뭐 그런 분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김재원 최고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여당 의원들이 김재원 의원을 좀 말렸을 것 같아요. 그거 그만 좀 하지. 물론 예? 당신 뭐. 때문에 계속 시끄러워지는데 좀 조용히 좀 있지. 이렇게 해서 좀 잠잠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갑은 명태균 씨 아니에요? 맨날 그렇죠. 뭐 선거 브로커라고 비판하고 욕하면서. 윈. 그러니까 명태균 윈. 예. 선거 브로커에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좀 이상한 현상이 되는데 네. 이제 명태균 씨가 절대 강자를 한 방에 때려 눕히는
이런 실력들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방에 때려 눕히는. 예. 예. 그러니까 가히 명태균 현상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컬트 국가 어떤 거 저기에서 컬트 국가 나왔어요. 컬트 국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흔히 하는 비유는 2019년에 개봉된 그 조커라는 영화에서 착하게 살려는 꼭 노력하는 광대가 세상의 부조리함에 짓밟히면서 악당으로 변해가지고 그 악당에 대중들이 환호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권력자를 가차없이 응징하고 처단하고 그러면서 조롱해버립니다. 명태균은 조커다. 한국의 조커다. 한국의 그러니까 조커. 이게 너무 좋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 예. 악해질수록 예. 이 저기 도덕과 원칙이 무너진 나라에서는 오히려 악당이 되는 사람이 더 인간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기현상. 아, 그렇죠. 기이하죠. 기이하죠. 지금 모든 언론이 명태균 씨 멘트 하나 달라고 전부 마이크 들고 내려가고 전화하려고 노력하고 엄청나게 주목하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취재 엄청 세게 하고 있어요. 각사가. 예.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말 한마디로 전국에 판이 짜여지네. 이 정도로 뛰어났으면 그 조커에 그 나오는 그 악당이 영웅화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거의 뭐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컬트 국가다.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이게 역기와 변태의 세태면은 예. 악당이 인간적인 것처럼 보여지겠냐. 이런 어떤 상황이 역설의 시간인 거죠. 김종대 의원님이 명태균 씨를 너무 제가 보기에는 좋게 평가. 예. 시키셔갖고 제가 보다 직접적으로 좀 예. 말씀을 드리면 예. 뭐 명태균 씨의 성격이 어쩐지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최근에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받은 실형 전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기죄로. 예.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기 명의의 계좌에 돈을 넣고 빼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른바 신용불량자 그런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 예. 사회적으로 보면 도저히 뭐랄까요? 어떤 좋은 평가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정과적인 측면이나 경제 신용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 사람의 식견을 탁월하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의존을 했단 말이에요. 영부인이란 사람이. 네. 그러면서 줄줄이 이제 사고가 터졌는데 이게 보면 무슨 그 뭐랄까 컬트라고 이제 그 우아한 단어를 쓰셔서 그렇지. 영부인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말을 전적으로 믿고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국가 수준이 형편없이 추락을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 이게 저질 국가가 돼버렸어. 예. 그 사람이 다 알아. 뭐 어떤 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그게 미리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버려. 그렇죠. 지금 창원의 국가산업단지 그거 명태균 씨가 자기가 기획했다고요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예. 자기가 그 당시 김명선 의원 지역구에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도록 자기가 기획했는데 실제로 됐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국가 수준이 이거는 어디죠? 아프리카 웬만한 나라보다 훨씬 떨어져요. 예. 근데 누구도 말 한마디를 못해. 그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의 포인트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옛날 같으면 검찰도 경찰도 대통령실도 정리하거든요. 잡아놓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실도 꼼짝 못하고 그리고 상황 파악 약간 늦게 된 김재원 최고가 시비 네. 걸었다가 완전히 깨갱이야 지금. 한 소리 듣고 예. 그냥 착한 제가 참겠다라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멘트를 남기고 예. 지금 이렇게 돼. 정말 창피해요, 창피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명태균 리스트 소위 걸려 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태도가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또 안철수 의원까지 소위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명태균 앞에서는 전부 무릎을 꿇는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제 스픽스에서 우리가 녹취하고 뭐 하나 깐 게 있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을 처음 만난 거는 2021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그 갈비가 나오는 식당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H 교수하고 J 의원이 명태균 씨를 여사한테 소개해 주자 그래 김영선 의원한테 연락이 가서 네. 김영선 의원이 다리를 놔가지고 명태균 씨가 아파트 지하로 가. 거기에 김건희 씨가 나타나. 아 진짜. 이게 첫 만남이고 예. 그 이튿날도 만나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 저기 18일 날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 첫 인사말이 예. 조성의 은덕으로 잘 되신 분이네요. 에? 이렇게 인사. 조상의 은덕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 김건희 여사 그걸 어떻게? 그랬는데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그랬는데 조상의 은덕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에요? 뭐가 보이나 보죠. 뭐가 좀 보여요? 보이지. 원래 저기 신흥 종교가 포교할 때 꼭 쓰는 말이에요. 요즘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저기 명태균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훅 낚아채는 그 말은 이거였더만 네. 그 두 부부가 부부를 제가 봤으니까 예. 저기 윤 총장이라고 불렀어 그때는. 예. 윤 총장은 장님무사고 예. 여사께서는 안전뱅이 주술사다. 그러니까 남편은 칼제비고 무사인데 문제는 세상을 모르는 장님이고 여사가 저기 안전뱅이지만 주술사다. 근데 이 말에 굉장히 필이 꽂혀졌다는 거거든. 김건희 여사가. 그랬는데 그 이튿날인가 뭐 하여간 그런데 이게 그때 다 워딩이 있어요? 그거를 직접 들은 사람, 저 명태균 씨한테 직접 들은 사람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전원이에요. 전원. 그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검증이 필요한 아주 깜짝 놀랄 사건을 하나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6월 10날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자기 대변인으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하던 이동훈 씨를 임명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 조선일보에 사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은 15일 날 시작되거든요. 근데 18일 날 명태균이 만난 거예요. 이동훈을. 아니 김 여사를.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이동훈 씨를 명태균이 만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김 여사한테 명태균 씨가 그 이동훈은 절대 윤 총장하고는 상극이라서 절대 저 가까이 두시면 안 되고 기가 너무 세서 도저히 이거는 참모로 부릴 수가 없다. 근데 때마침 사건이 하나 터진 게 그때 이동훈 씨가 지상파 방송 나가가지고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라는 얘기를 해버려요. 그걸 다다음 날인가 윤 총장이 직접 정정을 해서 검토된 바 없다 그래갖고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 20날 잘려. 그러니까 5일이란 거예요. 5일. 그러니까 호흡도 맞춰보기 전이에요. 진짜? 그 사이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 이야기는 뭐냐면 나도 내 말이 이렇게 잘 통하는 거 보고 놀랐어. 이거거든? 근데 명태균 씨는 자기 역술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는 하죠.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 처음에 알려지기는 저 경남 쪽에 역술인으로 알려져 있었죠. 초반에. 아니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를 인수위에 들어오게 해서 면접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안다. 그랬는데 창졸간에 갑자기 목이 날아간 이동훈 입장에서 내가 조선일보까지 그만뒀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데 5일 만에 그것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근데 얼마 후에 9월에 사건이 터져. 9월. 뭐예요? 가짜 수산업자한테 그 향응과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고 대문짝만하게 나가. 이동훈 씨가. 그리고 검찰에 송치돼.
그게 그 이듬해까지도 아유, 전적으로 진짜 운전하지. 미쳐버리겠다 진짜. 와. 그 이듬해까지도 이동훈 씨의 순환사가 계속되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네.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몇 달 있다가 한 10월이 좀 안 됐을 때 네. 이동훈 씨가 페북에 갑자기 메시지를 날려. 그 유명한 59분 발언. 아 그러네. 1시간 59분 얘기하면 대통령. 59분 지가 얘기하고 원로들이 뭔 얘기하려고 그러면 가르치려고 듣고 거냐고 화를 벌컥 내고 내고. 절대 남의 말 안 안 듣고. 듣고. 내가 보기에 아주 지독하게 저격을 해. 이제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인데도.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예. 어? 아 이동훈 씨 불러서 인터뷰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예. 명태균 씨 말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 이 스토리가. 이야.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네. 내일 12시에 스픽스에 녹화로 찍어놓은 게 나. 아 왜 여기 와서 딴 방송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풀었어. 지금. 너무 많이 풀었어? 내가 그거 어제 라이브로 한 걸로 착각하고 말한 거야. 사실 내일 나올 지금 스포일러네 스포일러. 나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떠들다 보니까 아차 녹화였는데 이래 된 거지.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 스픽스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독이네. 일이 이상하게 일이? 된 거지. 뽕이 야, 아유 죄송하게 됐네. 스픽스에 죄송하게 됐네요. 우리가 단독했네. 와, 이거 근데 어제- 진짜 어마어마한 스토리 아닙니까 이거? 이거 예? 정계환 그 대표가 네. 이거 피땀 흘려 취재. 빨리 전화하세요. 미안하다고. 큰일 났네 이거. 남의 회사 거를 제대로. 요 부분만 잘라서 또 바로 올려줘. 아유 이거 난감하게 됐어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스픽스입니다. 지금 만 분이 넘는 분들이 특종을 아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야 이거 무슨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의원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취임 전에 결정됐던 가장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글쎄, 뭐 저는 모르긴 몰라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언젠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나올 수밖에 없다. 댓글창에 요즘 개그맨이다. 김종대. 아니 글쎄. 그 착각을 했네. 나 녹화였는데. 아 진짜 하여간 그 의원님 덕분에 저희가 특종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여기 특종이라고 자꾸 웃기지만 나 입장 곤란해. 지금 어쨌든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 예,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 입장 곤란하게 됐네, 이거. 아니 근데 뭐 내일 저희가 사실 예고편을 띄운 거기 때문에 내일 스픽스 낮 12시입니다. 조회수 폭발하겠어요. 예, 내일 조회수 폭발할 것 같네요. 그리고 예. 더 재밌는 얘기도 있으니까. 더 재밌는 얘기 빨리 하세요. 아니 거기에 내일 하고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예. 아니 그런데 실제로 이 스토리가 그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사실상 그런 명태균 씨가 인수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내각이 구성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호불호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내치고 이 사람은 들여라 이런 판단과 결정을 실제 명태균 씨가 했다면 이거는 국정농단 아닙니까? 아니 국정농단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사실은 예. 그 어제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뭐 법치주의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의 위기 뭐 이렇게까지 수준 높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몇백 년 전에 계몽주의가 퍼지면서 계속 발전했던 우리 사회 내지는 인류의 어떤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사실은 부정당. 그런 이유로 내가 보니까 네. 당신하고 안 맞아. 아니면 딱 보니까 나중에 배신할 상이야. 로 다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되는 거야. 아니면 거기 들어가면 살 맞아. 거기 들어가지 마. 살 맞아. 예. 그거 하나로 그냥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성과 합리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왜냐면 그렇죠. 근데 그걸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니까 네. 뭐 그러니까요. 필요해. 그러네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발설하지 않으려고 취재 중이었던 거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거 어디서도 처음 단독 좋다. 편의점 일보 오늘 뭐 난리 났다 막 났다. 사실 이분은 명태균 씨하고 10년 정도 뭐 여러 가지 정치 뭐 이것은 근데 명태균 씨와 이분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을 넘나들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명태균 씨는 뭐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 제보를 해주신 분은 2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참 황당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가 판을 짜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 지금 스픽스에 나올 보도 예고된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정리를 했다는 건데 원래 명예 계획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교체용 카드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 전에 총장 시절에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개헌하고 당신은 3년만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틀어졌다. 김종인과 윤석열이 틀어지게 된 계기는 당신 3년만 하고 개헌해라 이런 말을 해서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틀어진 사이를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조율해서 다시 엮는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얘기였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김종인이 잘못했다. 후보도 아니고 출마할까 말까 이거를 결정하려고 하는 국면에서 임기 줄이고 당신 떠나라 하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 잘못한 거다라고 명태균 씨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김용남 의원님 말씀해 누구의 주십시오. 전원이냐에 따라서 그건 좀 판단해 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은 아실걸요? 아니 지금의 한국 사회는 모든 게 가능한 사회가 됐어요.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나 뭐 이런 게 없더라도 어떠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모든 게 가능한 나라가 돼 나서 네. 뭐랄까요? 이거는 뭐 예측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사회가 돼서 네. 뭐 가능성이야 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였는데 그거를 이분이 이제 좀 확인을 해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물었어요. 명태균 씨가 제가 이거를 취재하려고 물어보니까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막 자기 얘기만 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분께 확인했는데 이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말을 하려고 안 하는 거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변화의 조짐을 조금 제가 미세하게 느끼는 건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증언자는 명태균, 강혜경 씨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취재가 조금 이제 다변화되고 있다는 네. 거. 요것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검찰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대검이 관여 안 했던 네. 창원지검만의 수사였거든요. 명태균 씨에 대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창원에서 니들끼리 알아서 해. 서울로 갖고 오지 마. 거기서 끝내. 이라고 그냥 저기 방화벽을 쳤던 사건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대검이 좀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부산지검의 검사를 뽑아가지고 여기요 창원지검에 보강을 시켜 명태균 수사팀을 보강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어디 다른 데서도 한 것 같던데 경북이나 대구 쪽에서도. 창원지검에 여튼 사천장 입수해가지고 조사 중이다라는 보도는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대검이 관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그럼 대검의 스탠스는 뭡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이거 약속한 건 풀어주고 대신에 명태균 의혹으로 다시 또 문제가 커질 수도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카드를 주려고 할 수는 있죠. 검찰이 예. 내용을 파악해서 예. 이걸 어떤 게 있는지는 파악을 해 놓을 수 있죠. 그걸 이제 쓸 수 있을지 없을지야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지만, 네. 그러니까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사실은 창원지검
만 수사해갖고는 창원지검 검사장이 요청해서 부산지검에서 검사 파견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대검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내가 내 관할이 있는데 내 관할에 있는 검사 뭐 저쪽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동등한 위치면 절대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검사 파견은 대검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검이 관여했다는 건 맞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명태균에 대한 사법 구속이 임박했거나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일단. 알고는 있자. 알고는 있다. 일단 뭐 자료는 킵하자. 어쨌든지 간에 어디선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권력에서. 이런 정도로 일단 짐작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일단이 나온 거고 뭐 취재원이 좀 다각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강혜경 씨 말고 다른 새로운 취재원들이 또 확보가 돼서 별도의 취재가 진행 중이고 이제 그쪽은 명태균의 재산 문제. 뭐 본인은 나는 가난하고 뭐 월세 살고 뭐 맨날 기자들한테 전화하면 막 그러거든요. 아니 재산이 있을 수가 없죠. 신용불량이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다 현금으로 바꿔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던 걸까요, 김영선 의원은? 아니, 자기 명의 계좌를 못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돈을 굉장히 잘 벌었는데 30대에 뭐 사업이 망해서 엄청나게 추징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앨범 사업도 그게 처음엔 큰 이권이었는데 손해 본 걸로 돼 있고. 그 뭐 창원대학에 발전기금 1억 원 내놓은 것도 아니 낸다고 말은 했는데 안 냈다는. 안 냈다는 그 낸 건 신문에 그 대대적으로 보도시켜 놓고 그 실제로는 안 된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김영선 의원한테도 자기 딸 책임지라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저렇게 그냥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면서 또 한쪽으로는 너무 서민적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큰 플랜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밑밥을 깔고 참고 있네 하면서 나중에 크게 한 방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건지.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는지 그게 아니라면 다 뻥인지. 근데 명태균 씨를 제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뭐 막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트리플 크라운.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그리고 총선. 나는 관심이 이거다. 나는 트리플 크라운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구속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하려면 하라 그래라. 그까짓 거. 뭐 문제 있으면 내가 뭐 법률적으로 문제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 이런 식이에요. 아니 나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음 대목만 생각하고 있다고? 아니 그렇죠. 대목인 건 맞지. 사실은 지방선거가 판이 제일 크고 후보도 많고 제일 돈도 많이 되고 뭐 대선은 조금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큰 시장인데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장사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여유롭네요. 네,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크게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종호 씨도 나라를 뒤흔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해놓고 그 다음에 라임 사태 삼부 토건 이쪽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판 중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한다고 이게 쉬지 않고 일을 하는구나. 근면성실협동 뭐라 해? 근면성실. 새마을 정신. 새마을 정신으로 주가 조작. 그러니까 진짜 뭐 제가 보기에는 정상은 아니다. 뭐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아까 뭐라 그러셨죠? 그 무슨 국가라 그랬지? 컬트 국가가 됐든 뭐 그밖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집단지성이 어디로부터 나올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야당이 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역할을. 대표 아니면 적어도 현역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신당이 좀 앞장서서. 거기도 골치 아파요 요새. 거의 골치 아파요? 잘 안 돼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왜 그렇게 명태균 씨 편에서 얘기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건 뭐 둘 간에 어떤 뭐 그 스토리가 있겠죠. 뭐 그
인연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네. 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도 가끔 하더라고요. 네. 이준석 의원이 그래도 최근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은 시작했길래 스탠스를 잘 잡았나 보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방송 나가갖고 뭐 명태균 씨가 한 게 의미가 없다고 잘못된 게 없다 그러면서 학생이 성적표 뭐 이렇게 네. 조작한 거를 예를 들길래 아니 저 명석한 사람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네. 아니 그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60점 맞았는데 네. 80점 맞은 거로 고쳐서 했으면 그렇다고 시험 성적이 실제로 올라간 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 그래서 네. 그래 시험 성적은 안 올라가. 따로 보관되는 기록에는 그 점수는 안 올라가지만 60점 맞은 거를 80점 맞았다고 고쳐서 그걸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네. 열심히 해서 잘했다고 용돈을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일정 성적 이상을 요구하는 학원에 네. 내가 80점은 맞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열반 학원에 그걸 성적표를 제출하고 들어갔거나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점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하고만 연동된 걸로 알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해지거나 입을 닫거나 예? 아예 숨어버리거나 그리고 착한 내가 참거나 뭐 이런 그게 오늘의 오늘 시트작이에요. 히트 제가 발언이야. 보기에는. 착한 내가 참는다. 김재원 의원. 예. 예? 그분하고 토론 많이 했잖아요. 착해요? 착하긴요. 첫 마디부터 싸웠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 많이 제일 싸웠잖아요. 세게 싸웠어요. 예. 그러니까. 아유 보기만 해도 재수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세다 세다. 이게 예. 라이브니까 여기 라이브기 조금, 때문에 의원님 좀 톤다운을. 첫 대방부터 소송당해. 그냥 우리 견원지간이라고 아예 해놓고 싸웠잖아요. 아. 그랬던 사람이 뭘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과 엮인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엮인 사람들은 모두 다 입을 닫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의혹은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다음 대목 볼 생각을 하고 있나? 진짜? 또 할 수 있다. 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예. 신변의 예.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대목 볼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예.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뭐 본인은 그렇게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여론조작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게 뭐가 문제냐. 실제로 그 여론조사 상에서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세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태균 그렇죠. 씨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생존 아니겠습니까? 명태균의? 이걸 돌파하고 생존하는 거. 예. 그 점에서는 뭐 확실하게 일관돼 있고 방향도 뚜렷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스스로는 명태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야당이 그 특검을 통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특검은 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냥 이 건데. 상태면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 저는 어제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기대감은 완전히 버렸어요. 어제 그냥 노골적으로 무혐의 결정하는 거 보고 네. 아유, 지금 뭐 이제는 아예 생각도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굳혔고 분명히 특검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이게 어쨌든 재의결해서 통과가 되려면 8표가 필요한데 네. 지금 야당 이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단의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아예 후보군을 한 10명이고 20명이고 꾸려서 맨투맨으로 달라붙던지 네. 좀 이성적인 사람들을 골라서 합리적인 사람한테 설득을 하던 읍소를 하던 뭐 아예 들러붙던지 아니면 정말 어떤 대중의 힘을 보여주는 어떤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통해서 야 이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쉴드 치다가는 나까지 쓸려가겠다라는 공포심을 주던지 뭔가 상황 변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가 그 이번에 카카오톡 메시지에 오빠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화요일 날 한판 승부 그 CBS에 나갔거든요. 거기서 서정욱 변호사의 그 놀랄 발언을 들었어요. 어떤 발언? 아니 그때 친오빠다. 네. 그다음에 내가 그 친오빠를 만나서 직접 취재를 했다. 명태균과 친오빠는 2번 만났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걸 해명한 거다. 그때 만났을 때 일을. 근데 그 전날 사실은 대통령실이 내놓은 게 친오빠다. 네. 근데 하루 만에 어떻게 외곽에 변호사가 이렇게 완벽히 취재를 했냐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래? 취재를 했다고? 그런데 이준석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그것만 해명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명태균 씨가 정규제 TV 나와가지고 친오빠가 맞고 친오빠를 2번 만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루 만에. 네.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친오빠하고는 정치적 얘기를 할 상대가 못 된다 그랬거든. 네. 그런데 다음날 얘기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아니 저한테도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명태균 씨가 그날 상당히 격앙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요? 김재원 의원이 그 MBC 시선 철장 집중 뭐 철창 속에 갇힌 개 뭐 그 얘기 한 날 전화를 해가지고 선거 전까지는 오빠라고 했지만 선거 후에는 오빠라고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오빠는 태어나면 그때부터 오빠거든요. 뭐 선거 전후를 가려서 오빠라고 부를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거든요. 이제 선거하고 하면 좀 네, 높아졌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는 그날만 하더라도 이것은 친오빠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 맞다라고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입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뀐 겁니다. 이거 네. 확실히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라고 바뀌는데 이 에피소드가 똑같잖아 말이. 그리고 2번 만났다 이런 정확한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고 싹 입이 맞춰지냐고. 그때 내가 그리고 왜 이 말을 하려고 그동안 진보 내지는 중도 언론들하고 주로 놀았는데 네. 갑자기 정규제 TV로 채널이 바뀌면서 이 그동안의 진보 언론이 자기를 괴롭혀 왔다는 걸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친오빠라는 얘기를 하려고 거기 나간 거야. 네. 그게 애시당초 목적이었다고. 명태균 씨는 얘기해요. 자기가 선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주진우 그러니까. 라이브에서도 내가 주 기자를 선택한 이유는 이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스피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을 취사 선택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떨 때는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죠. 이중 전략이라고요. 명태균의. 그러니까 또 거래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뒤로 센 메시지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부 휴전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친오빠냐 아니냐 그 논란으로 싹 입이 다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이 며칠 더 갈 수도 있어요. 한동안 더 갈 수도 있다고. 이때는 또 다른 거래 시도를 하지 않는가 의심이 되는 건데 언제쯤 이게 또 국면이 바뀌냐 하면은 강혜경 씨 국회 출석할 때. 그렇죠. 예. 예. 이때 가가지고는 이제 본인은 출석도 안 하고 그랬는데 다 증인 선서하고 위증의 발을 받겠다고 얘기하고 강혜경 씨가 증언하면 어떻게 되겠냐. 네. 품격이 한 사람은 여야 의원들한테 시달려가면서 선서하고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법적인 불이익도 받는 거예요. 그저 여론 조작이나 이런 조작에도 가담을 한 건데 네. 이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품격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거는 강혜경 씨구나. 네. 이렇게 충분히 인식하고 한 놈은 저쪽에서 그냥 전화만 하고 지 멋대로 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격이 같습니까? 네. 이때 반응할 가능성이 있겠지. 제가 뭐 이제 12시가 넘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단독 보도가 또 쏟아져 나와서 이거를 11시 58분 지금 12시 2분 지나고 있는데요. 11시 58분 채널A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채널A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TV 토론 전 새벽에 전화를 직접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얘기는 총장님 오늘 낮에 TV 토론 첫 토론을 하신다고 긴장이 되셔서 잠이 안 오신가 봐요 라고 말한 뒤 총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검사하실 때 정치인들 취조하고 수사하고 이런 것 많이 해보셨지요? 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이 내가 많이 했지 그거라고 답했고 취조하고 수사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참말을 하고 내 편인지 알 수 있다고 조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 대선 당시 자주 통화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부인보다 훨씬 더 전화를 많이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시 한번. 부인보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부인보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더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가까웠다는 그렇지. 얘기예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명태균 씨 사이다라는 것이고 이거 제가 단독을 뺏겼네. 이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 확인을 못해서 기사를 못 썼는데 방금 명태균 씨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기사를 안 쓰면 딴 언론에 계속 얘기를 해요. 명태균 씨의 특징이 이제 제가 이거 민주당 쪽에 확인했는데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제가 기사를 안 썼는데 19대 대선 때 문재인 선대위에서 본인이 이제 임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오늘 했습니다. 방금 전에. 근데 무슨 위원회인지를 얘기를 안 해서 뭐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보도를 못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나한테 임명장을 줬다. 문재인 선대위 2012년 대선이죠. 그렇죠. 19대면 17년. 2017년 당선될 때 그렇죠. 네, 대선.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선대위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뭐냐면 직능본부 공정여론 활성화 특위위원장이다. 라면서 휴대폰에 담긴 임명장 사진 파일도 취재진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당시 선대위 관계자는 명 씨 얼굴 보도를 통해서 처음 봤고 직능본부 산하의 조직이 수십 개가 있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건데요. 이 얘기도 명태균 씨가 지난주부터 이제 저한테 한 얘기인데 확인이 이제 안 되는 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장입니다. 이제 본인의 주장이고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들 중에 핵심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진보 보수 그다음에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을 두루 만나면서 예컨대 트리플 크라운 선거 때마다 출몰 해서 정치인들에게 판을 짜고 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인 본인은 이래요. 내가 정치인들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늘 정치인들이 나를 찾아왔다. 안철수도 오세훈도 이준석도 김종인도 다 나를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권에서 야권으로까지 사태가 퍼질 수도 있겠다. 전형적인 물타기네요. 그렇죠. 물타기죠. 네, 전형적인 물타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명태균 씨가 어떤 식으로 공천에 관여했고 또 다른 형태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네. 등 국정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맞습니다. 그게 누굴 통해서 가능했느냐 이거에 집중을 하고 이걸 끝내놓고 뭐 과거에 또 딴 사람은 어땠느냐 그거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2017년 대선 때 당시 민주당 쪽에 뭐 그 선대위에 임명장 받았다 아니 선거 때 임명장은 수만 장 나가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하지도 않고 예. 그건 논외 예. 아니면 추후 논의. 예.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벌어졌던 일인데 자꾸 전형적으로 이렇게 뭐 홍준표도 찔렀다가 오세훈 시장도 찔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을 타고 있는데 이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명쾌한 정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왜 명태균 씨가 문재인 선대위 얘기를 저한테 했겠습니까? 네. 이건 물타기 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윤선이라는 기자를 스피커로 활용해서 이제 판을 교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정도 물이야 타줘야지 뭐 내가 보니까 물 그렇게 타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럼 아메리카노가 물탄 커피지 근데 저기 뭐냐 그거 어떻게 그냥 어떻게 에스프레소로 뭐 독해서 어떻게 먹어? 물을 좀 타서 먹어야 되나? 그럼 그렇군요. 나같이 위장 약한 사람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여론 조작
그다음에 국정에 개입한 사실과 내용, 그다음에 명태균의 돈, 이 세 가지와 연동되는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있다면 그건 기타 등등의 영역으로 넣어서 추가적으로 밝히면 된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뜨거웠습니다. 예.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특정도 나왔고. 오늘은 근데 막 워낙 지금 법사위도 있고 막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만은 계속 아유, 넘고 그럼 있었어요. 상당히- 만을 유지하고 있었고 하여튼 잘 됐습니다. 예. 네. 아니 법사위원들도 이거 보고서 해야 돼. 아니 법사위에서 제발 네. 이건 적어도 내부자 거래는 된다는 거를 누가 좀 질의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김건희 예. 사건과 예. 관련해서 예. 이게 그래 100번을 양보해서 그냥 아무것도 몰라 너무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치더라도 권오수가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거는 적어도 알았으니까 내부자 거래는 된다고 이게 누가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법사위가 좀 확실하게 이 내부자 거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0,000명인데 지금 좋아요가 7,000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 정영진 씨 정프로 말을 따서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